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문장들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우리 쇼핑하러 갈 때, 카드로 결제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할 때 있죠? 그럴 때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 문장이 3초 안에 바로 나와야지 내가 쓸 수 있는 내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이렇게 나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가장 먼저 Can I pay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특히 문장 가장 앞에 있는 패턴처럼 많이 쓰는 것들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Can I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pay를 붙여서 Can I pay라고 하면 제가 지불할 수 있나요? 결제할 수 있나요? 이런 게 완성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추가 느낌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절반 이상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with a credit card, 우리가 신용카드를 credit card라고 하죠. 여기다가 with를 써볼게요. with, 함께 있다는 느낌인데요. 물론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무언가 할 때 내가 카드를 내 손에 딱 쥐고 이걸로 결제하는 거죠. 이런 느낌을 with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th a credit card, 카드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함께 있다는 느낌, 도구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한 번 더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하나, 두 개, 하나씩 꺼내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까지 편하게 꺼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0문장 준비했으니까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내 생각을 읽었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거 말하고 싶었는데 너 내 생각 읽었네. 정말 동의한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You read my mind. You read my mind. read, 이거는 읽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보통 read a book, 책을 읽다.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과거형, 읽었어 라고 할 때는요. 보면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발음만 변합니다. read,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읽었네. You read, 내 마음을, my mind. You read my mind.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내 마음 같은 거, 나 저거 딱 얘기하고 싶었는데 누군가 얘기하거나 말한다면 Oh, you read my mind. 이런 리액션 한번 해보세요. 정말 부드럽게 이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 read my mind. 이 감정을 가지고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건데요. 제가 잘 떠올릴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love you. Thank you. You're welcome. 이렇게 간단한 문장은 바로 툭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은데요. I think so. 이것도 그런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한다. So. 그렇게. 그래서 I think so 하면 동의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반대로 I don't think so 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들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I think so.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I don't think so. 이런 문장 원어민들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I think so. 그리고 to를 붙여서 I think so too.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잘 됐네요. 만약 제가 내가 예전부터 너무나 기다려왔던 콘서트가 있는데 이번에 예매 성공했어. 제가 듣기로는 이명웅 님이나 이렇게 유명한 가수의 이 콘서트는 티켓을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오픈해서 정말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막 뚫고 겨우겨우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예매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내드리려고 예매했는데 성공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리액션 해야 되나요? Good for you. 당신한테 잘 됐다. 잘 됐네요. Good for you. 좋은 일이 있을 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겠죠? 제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Good for you.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여자아이와 사귀게 됐어요. Good for you.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Good for you. 네, 사실 다다음 주쯤에 책이 나오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책인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Good for you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Good for you. 네 번째는 이해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동사도 있지만 정말 편하게 구어체에서 대화할 때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I got it. I got it. 현재형으로 I get it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과거형 I got it. 이 두 개 다 크게 의미 차이는 없고요. 이해했습니다. 이 get이 없던 것에서 있는 걸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통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를 샀습니다.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뭔가 몰랐는데 아는 쪽으로 변화해서 이해했어요. 이런 의미로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이렇게 뭐 이해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I got it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해했습니다. I got it. 제가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여러분 요거 2층으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나요? I got it. I got it. 일상생활에서 정말 간편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이해했어. 이 느낌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I got it.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럴 필요 없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과거로 좀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 어떤 한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라고 하면 You didn't have to. You didn't have to. have to는 정말 많이 만나는 거죠. 꼭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내일 반드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내일 뭐 중요한 회사에 회의가 있고 중요한 모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늦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늦게 일어나고 싶어도 일찍 일어나야겠죠. 그럴 때 have to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미니멀 영어와 공부하는 거 사실 이거는 have to는 아니잖아요. 하면 굉장히 좋긴 하지만 누가 왜 공부 안 했어? 라고 막 압박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하는 게 좋아 라는 의미의 should가 잘 어울리는데요. 만약 have to를 쓰면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부정으로 don't have to라고 하면 반드시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꼭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 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문장 자주 만나고 여러 번 실수하다 보면 또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고 다음에 또 헷갈리고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에 이거 내가 헷갈렸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didn't 과거로 돌려볼게요. You didn't have to. 그때 말이야 너는 꼭 그럴 필요는 없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You don't have to, you didn't have to. 네, 의미는 비슷하지만 시점이 현재냐 과거냐 이 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You didn't have to.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붙일 수도 있겠죠. You didn't have to bring your lunch. 너 점심을 꼭 가지고 올 필요는 없었어. 뭐 이러면 시점이 뭐 어제나 아니면 뭐 10분 전 아니면 일주일 전 이런 과거가 될 겁니다. 예전을 생각하면서 You didn't have to. 현재를 생각하면서 You don't have to.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너무 많아요 라고 하고 있죠. 네, 뭔가 좀 과할 때, 지나칠 때 It's too much. 뭔가 많다는 느낌을 much. 셀 수 없는 것들은 much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셀 수 있는 건 many, 셀 수 없는 거 much. 근데 to를 붙이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막 너무 잘생겼다 이럴 때 뭐 우리는 정말 잘생겼다라고 하지 와 진짜 너무 잘생겼는데 뭐 이거는 잘 얘기 안 하죠. 뭐 너무 덥다.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조금 뭔가 아쉬운 느낌으로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거 너무 많은데 나는 이 정도면 되는데 라고 할 때 It's too much. It's too much. 약간 감정을 살짝 담아서 얘기해 주시면 나중에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아요. It's too much. It's too much.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요. 오늘 밤에 뭐해요? 라고 묻고 있는데 What are you doing? 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더 캐주얼하게 원어민이 많이 쓰는 거 하나 가져와 봤어요. 바로 What are you up to tonight? What are you up to? 라고 하면 뭐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좀 높은 사람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 쓰기보다는 친구끼리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가나? up을 왜 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문장을 통째로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를 생각하면서 물어본다는 느낌으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What are you up to tonight?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are you up to tonight? 한 번 더요. What are you up to tonigh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우리는 에어컨을 수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수리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수리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기사님에 전화해서 기사님 이거 좀 수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탁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have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We need to have the air conditioner repaired. have를 사용해서 have 그리고 뭔가 수리받거나 뭔가를 행하는 대상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되는지 이걸 말하는데요. have 그 다음에 the air conditioner 에어컨을 이거는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air conditioner 이렇게 해줘야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에어컨이 됩니다. 에어컨은 어떻게 해줘인데요. 어떻게 해주냐면 repaired 수리된 상태로 해줘. 그러니까 수리해줘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만약 에어컨이 자기 혼자 뚝딱뚝딱 막 수리하고 그런다면 repair 원형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에어컨 입장에서는 수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뒤에 동사 ed를 붙여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have 대상 그 대상이 뭔가 되어지는 거면 ed를 붙이는구나. 이렇게 일단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비슷한 문장들 많이 만나보다 보면 나중에 어떤 구조로 말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잘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have the air conditioner repaired. 이걸 한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는요. need를 사용했습니다. need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해야 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We need to. We need to. We have to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면 need to는 물론 해야 되지만 엄청 진짜 꼭 해야 된다기보단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해야 돼 라는 느낌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해야 돼. We need to. 반드시 해야 돼. We have to. 이런 느낌 차이를 생각하면서 말씀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어로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공부할 때부터 습관 쌓아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붙여볼게요. 우린 뭐뭐 해야 돼? 에어컨을 수리하다. We need to have the air conditioner repaired. 만약 스스로 고치면 We need to repair the air conditioner. 바로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뭔가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당신의 피드백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 look forward to your feedback. 뭔가를 바라고 원하고 기대한다. 이런 느낌을 말할 때 원어민들은 look forward to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I look forward to 요거를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은데요. 목을 빠져라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기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일 같은 거 쓸 때 쭉 다 쓰고 I look forward to your feedback. 당신의 피드백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주 완벽한 메일 작성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뭔가를 딱 제출하거나 주고 피드백을 원할 때
네, 그냥 I want your feedback. 이것도 괜찮지만 좀 더 원어민스럽게 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면 look forward to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look forward to your feedback. 한 번 더요. I look forward to your feedback.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요. 서둘러야 해. 그렇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 거야. 뭐뭐 해, 뭐뭐 하지 않으면. 요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는 느낌을 원어민들은 otherwise 이 간단한 단어 하나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앞뒤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You must hurry. 네, must는 have to보다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정말 해야 되는 거. 우리 뭐 수영장 가면 수영장에서 뛰지 마세요. 아니면 그거를 꼭 하세요. 이렇게 뭔가 강한 금지나 경고를 할 때 must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You must hurry 하면 정말 서둘러야 해. 반드시 서둘러야만 하는 겁니다. You must hurry. 말할 때부터 이 강렬한 느낌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You must hurry.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을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You will miss the train. You will이라고 하면 you will. 요거의 추가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신은 뭐뭐 할 거야. 라는 미래를 나타냅니다. miss the train. miss가 놓치다죠? 기차를 놓칠 거야. miss the train. miss the train. You will miss the train. 너는 기차를 놓칠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해.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거야. 이런 표현을 할 때 otherwise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중간에 뭘 넣으면 된다고요? otherwise. 하나씩 해볼게요. 너 반드시 서둘러야만 해. You must hurry.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너 기차 놓칠 거야. You will miss the train. 연결할게요. You must hurry. Otherwise you'll miss the train. 그렇죠? 하나씩 한 다음에 붙여서 마지막에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행 가셔서 카드로 결제하고 싶을 때 현금이 안 되나? 아니면 현금이 없다. 이럴 때는 이 문장을 기억했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직접 적어보고 말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머리에 각인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